제가 준비한 건 어린 성장과 발달에 대한 거예요. 부제는 아시다시피 튼튼 주스고요. 시작할게요. 먼저 말씀드릴 게 저는 쌍둥이를 출산을 했어요. 임신했을 때부터 쌍둥이 출산이 되게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고 평균적으로 한 50% 정도만 이제 큰 이벤트 없이 출산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걸 되게 신경을 많이 썼었고 했었는데 그나마 다행히 36주 0일에 출산을 했었고 출산 당시에 유담이 소담의 몸무게는 2.32kg, 2.40kg 로 출산을 했어요. 근데 그 출산했지만 저체중아의 조산아였던 건 거죠. 키는 45 센티, 평균적으로 45 센티보다 많이 크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되게 작았었어요. 그리고 출산은 제왕절개로 했었고 쪼끔 이벤트가 유다미는 출산 중에 양수를 쪼끔 마셔서 호흡이 불안정해서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해서 한 3일 정도 인큐베이터에 있었고 다행히 이제 나와서 2주 정도 이제 대학병원에 있다가 전원을 해 가지고 저의 품으로 돌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쌍둥이 임신도 힘들었지만 출산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을 봤을 때 너무너무 작았어요. 조리원에서 제일 작았을 정도로.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한 건강적인 거 이런 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쌍둥이 출산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다 이제 아이를 출산을 하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키우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건강, 처음 왜 어린이 건강이 중요한가? 처음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진짜 건강적인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알게 됐지만 보통 만 3 세가 되면 두뇌의 50%가 발달이 된다더라고요. 그리고 만 6 세가 되면 두뇌의 80%가 발달이 된대요. 아이를 키울 때 건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엄마도 공부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왕이면 쪼끔 더 이제 머리가 좋으면 손발이 고생 덜 하듯이 두뇌 발달도 잘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리고 저는 키가 이제 160이 쪼끔 안 되고 남편은 170이 쪼끔 넘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둘 다 키가 크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키가 작은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별로 없었지만 저희 아이들은 크게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다행히 키에 대해서 보니까 유전보다는 영양이 많이 크다더라고요. 환경적인 요인인 영양이나 운동이나 생활 건강이 키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해서 너무너무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 발달도 중요하고 성장도 중요한데 거기에 있어서 영양이 이제 키포인트인 건 거죠. 그러면 이런 영양적인 걸 채웠을 때 습관을 들이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3 살벌이 8 까지 간다. 식습관, 뭐 생활 습관 8 까지 간다는 말은 되게 동의하고 있고 어떤 건강책들을 봤었을 때 질병에 대한 저희가 이런 원인들을 살펴보면 빠지지 않는 게 키워드가 2 가지가 있더라고요. 생활 습관, 식습관. 그래서 습관은 바꾸기가 힘들기 때문에 조기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린 시절의 식습관이 성인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이건 연구 결과예요. 어린 시절의 식습관이 형성이 되는데 그 습관이 성인이 되었을 때 건강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성인의 생활 습관은 5세 때부터 시작된다.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진짜 식품 조기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학습적인 교육도 중요하긴 하지만 생활에서 이어지는 아니면 식습관적인 거 그런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돼서 이런 것들을 엄마들이 알고 있어야 교육을 잘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면 아까 앞에 영양적인 걸 얘기를 했었었는데 엄마들이 어떤 밥을 차려 주고 내 아이한테 음식을 주고 하긴 하지만 여기 어린이 건강과 필수 영양소에 보면 항목들이 나와 있어요. 비타민 C, 비오틴, 마그네슘, 엽산, 나이아신, 비타민 E, 판토텐산, 비타민 D, 아연, 비타민 A, 요오드, 비타민 B6, 철, 비타민 B1, 2, 비타민 B12, 칼슘까지 나와 있는데 어린이 건강과 필수 영양소라고 하는 거는 이 필수 영양소가 다 채워졌을 때 어린이 건강이 따라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엄마들이 이런 영양소들을 조금 들어볼 수도 있지만 어떠한 음식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얼마큼 채워줘야 되는지는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음식에 그냥 음식을 보통 먹는 밥,
국, 뭐 반찬 이런 것들을 해서 먹이지 어떤 음식에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많이 먹이고 이런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성장기 미량 영양소 요구량이라고 해서 여기 필요한 영양소들이 필요한 요구량들이 있는데 얼마큼 들어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섭취가 되었을 때 어린이 건강뿐만 아니고 뭐 면역 같은 것도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넣어줘야 되는 것들이죠. 근데 내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서 음식을 다 만들어서 아이한테 밥상으로 차려주지만 반찬을 뭐 5가지 10가지 이렇게 차려주지만 아이들이 잘 먹나요? 보통 잘 안 먹어요. 저도 해 보니까 제가 제 밥은 안 먹어도 아이들한테 어떤 반찬을 해서 정말 열심히 차려줬는데 아이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버리고 잘 먹지 않고 조금밖에 안 먹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 편식하는 아이들 많잖아요. 편식에 대처하는 보통 부모님들의 자세가 어르고 달래서 먹이고 강제로 먹이기도 하고 혼을 내기도 하고 그리고 먹고 싶은 거나 안 그러면 먹고 싶어 할 때만 먹이고 안 그러면은 잘 안 먹으니까 수시로 먹이는 부모들도 계시고 또 이런 건강에 대한 걸 중요하게 여기니까 이런 똑같은 음식을 8번 이상 노출을 해서 채소와 친해지게 하고 아니면 다른 재료와 섞어서 본연의 맛을 느끼게 해서 하는 부모도 계시지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를 키워보면 이렇게 하는 부모들이 글쎄요 많을까요? 저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알고는 있지만 너무 힘든. 여기 보면 그 부모가 높여주는 내 아이 면역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면역력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내용들 되게 많이 있지만 제가 목차만 뽑아봤어요. 여기 만 15세 이전까지 최대한 면역력을 완성해야 된다. 내 아이 면역력 향상을 위한 식습관, 내 아이 면역력 향상을 위한 생활 습관, 그리고 우리 아이를 치료하는 면역 처방전, 면역에 대한 것들이지만 저는 여기서 뭐가 많이 와닿았었냐면 15세 이전에 면역력을 완성해야 되고 식습관, 생활습관 어디나 나오는 그 키워드가 진짜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식습관, 생활습관이 갖춰지지 않으면 면역력도 키우기 힘들다는 거겠죠? 그러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영양적인 거 그리고 면역을 키우기 그러니까 건강이나 아니면 면역을 키우기 위해서는 영양적인 게 너무 중요한데 저희가 균형 잡힌 식사를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5대 영양소를 섭취를 하고 비타민, 무기질은 5가지 색깔의 컬러 푸드를 섭취해야 된다고 하지만 균형 잡힌 영양을 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먹지만 지금 많이 아이들이 아프고 어른들도 아픈 이유 첫 번째는 토양의 산성화 식물은 토양에서 자라죠. 토양에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를 해서 그 식물이 머금고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 우리가 먹고 그 영양소를 섭취를 하게 되어 있는데 토양이 산성화가 되니까 저희 그 먹는 식물에 영양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의 증가. 지금 저도 코로나 때문에 집에 많이 있었지만 어떤 음식을 해서 주는 것도 너무 좋은데 간편식을 너무너무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리고 주변에 그냥 가공식품을 조리해서 바로 주거나 배달 음식을 먹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음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리 과정에서 영양소가 손실이 될 수 있고 지금 외식을 잘 하지 않지만 배달 문화 진짜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시켜 먹고 그리고 합성 비타민이나 그릇된 정보에 의해 섭취되는 건강보조식품 남부 이런 것들 때문에 균형 잡힌 영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균형 잡힌 영양을 할 수 없는 것도 물론이지만 내가 필요한 보통 식습관을 봤었을 때 저희가 주식이 곡류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거의 섭취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비타민, 무기질이 많이 부족하죠. 근데 비타민, 무기질이 많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음식으로 만약에 섭취하려고 하면 비타민 A는 달걀 7개 그리고 비타민 B1은 두부 6모 쭉 내려오시면 칼슘은 브로콜리 8개 그리고 철분은 시금치 날 것 한 단. 이것들 다 먹여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 어른도 먹기 힘든데 아이들한테 이걸 먹인다고 하는 건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너무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이거를 매일매일 먹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고 비용도 진짜 많이 들기 때문에 식사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저는 대체적인 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최선은 음식으로 섭취를 하는 거지만 그걸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차선의 선택으로 요것들 선택을 했는데 이게 합쳐진 게 튼튼 주스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조금 약하게 태어났고 건강적인 걸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어떤 건강에 대한 걸 생각을 많이 하지만 대체할 수 있는 걸 찾아보다가 요걸 알게 됐어요. 그 만 3 세 아니 그 3 세가 되었을 때 그 15 개월 때였던 것 같아요. 어린이집을 간다고 이제 정해진 게 15 개월 때였는데 어린이집을 가면 많이 많이 아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변에 입원도 많이 하는 것도 많이 봤고 진짜 아이가 아파서 고생하는 것도 많이 봤기 때문에 뭔가를 제가 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돌 무렵쯤에 튼튼 주스를 먹였던 것 같아요. 여기 뉴트리키즈 비타민 무기질이 들어가 있고 비타민 C 그리고 그 뉴트리키즈 프로틴 그리고 뉴트리파이토 프로틴 그리고 칼맥디 그다음에 믹스베리 바디키예요. 그리고 유산균 요것들을 다 먹였는데 어떻게 먹였냐면 여기 태블릿 형태나 안 그러면은 추어블로 된 거 비타민하고 무기질 파이토 C와 칼맥 D는 다 믹서기에 갈았어요. 요새 믹서기 너무 잘 나와서 1번 정도만 갈면 진짜 곱게 갈리더라고요. 그 간 거를 웍에 안 그러면 큰 볼에다가 그 이제 가루로 된 거 있죠? 뉴트리키즈 프로틴하고 그다음에 바디키하고는 다 이렇게 섞어요. 다 한때 넣어서 가루를 풀고 그 위에 여기 믹스 이제 가루로 간 거를 넣어요. 제가 여기 가루로 간 걸 먼저 넣다 보니까 잘 안 섞이더라고요. 그래서 프로틴을 맨 밑에 깔고 프로틴 2 개를 맨 밑에 깔고 그 위에 이제 가루로 된 거 칼맥디까지 해 가지고 간 거를 잠시만요. 간 거를 넣어서 다 섞어요. 다 이렇게 골고루 이제 국자 같은 걸로 숟가락은 너무 작으니까 국자 같은 거 다 섞고 나면 이것들이 색깔이 혼합이 되거든요. 처음에 색깔들이 조금 다르지만 다 혼합되고 나면 연한 연두빛을 띄어요. 연한 연두빛을 띄어서 이제 가루가 이렇게 그러니까 다 골고루 섞일 정도로 하고 나면 여기 뉴트리키즈 프로틴하고 그 파이토 프로틴 나머지 통이 있죠. 여기에 가득 담습니다. 보통 한 4분의 3 정도 담아지는 것 같아요. 다 담고 한 통이 모자라요. 이렇게 다 갈고 나면 거의 3통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한 통은 이제 빈 것들이 있을 거니까 빈 것들을 준비해서 3 통을 다 담아서 날짜를 써 놓고 제가 1, 2, 3을 분류를 해 놔요. 그러면 제가 언제부터 먹였는지 그리고 끝날 때 시기가 언젠지 알면 제가 드는 비용도 알 수 있고 얼마큼 먹었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먹일 땐 어떻게 먹였냐면 이 가루들을 물을 한 100 밀리에 그 저희 프로테인 소금 한 컵 정도, 한 스쿱 정도로 보면 되실 것 같아요. 200 밀리면 2 스쿱 정도 되겠죠? 그 저는 처음에 먹일 때는 아이들이 이것과 친해져야 되기 때문에 쪼끔만 타서 쪼끔 적응할 수 있도록 먼저 주고 나머지 나중에는 쪼끔 이제 반복적으로 먹다 보면 이게 익숙해지면 아이들이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담담이들은 그 뉴트리 프로틴 잠시만요. 여기. 프로틴 통에 100 밀리 물을 넣고 아니면 한 80 밀리 90 밀리 정도 넣고 한 스쿱을 넣어서 그 유산균을 한번 떨어뜨리고 흔들면 요 정도의 색깔이 나와요. 그래서 담담이들이 어렸을 때는 빨대를 꽂아서 이제 빨대로 먹을 수 있게 섭취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잘 못 먹으니깐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게 좀 습관이 드니까 잘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잘 먹었느냐? 아니었어요. 다른 아이들 먹을 때도 "아 안 먹는다, 안 먹는다."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익숙하지 않은 맛이고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저희가 먹어 보면 맛있어요. 꽤 맛있어요. 달달한 맛도 많이 나고. 근데 제가 처음에는 이걸 먹일 때 저도 약간 시행착오를 겪었던 게 아이들이 좀 안 먹으면 귀찮기도 하고 뭔가 먹여야 되는데 안 먹으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서 좀 놓치기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놓치고 이걸 안 먹여 보니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비용은 얼마 안 들죠, 병원비가. 근데 병원에 가서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제 노력 왜냐면 아이들이 아프면 제가 뭔가 케어를 해야 되고 쪼끔 더 챙겨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거 먹여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병원에 가서 아파서 하는 게 더 크구나.'는 생각 때문에 정말 일반의 정수는 먹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너무 잘 먹어요. 쪼끔 큰 아이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서 저는 지금 그 빨대컵에 이렇게 줬었고 지금은 그냥 컵에
물을 넣고 이제 한 스푼 정도 넣어서 유산균 넣고 이렇게 그 숟가락으로 이렇게 저으면 다 섞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컵으로 마시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선택하기 나름인데 어떤 분은 이거를 이게 농도에 따라서 좀 걸쭉할 수도 있고 물이 많이 들어가면은 좀 덜 걸쭉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젖병에 넣고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먹었을 때 잘 먹는지 볼 수 있으니까 선택을 하면 될 것 같고 여기 제가 금액을 뽑아 놨어요. 뉴트리키즈랑 이제 전체 다 들어가는 거 봤었을 때 이게 합산을 하면 칼맥디가 이제 76,000 원으로 들어가 있었고 큰 거로 제가 넣었었고 유산균도 큰 거로 했었을 때 대용량으로 했었을 때 금액이 약 400,000원 정도 돼요. 39만 몇천 원 정도 돼서 400,000원 정도가 되는데 제가 아이들을 먹여 보니까 사실 이걸 많이 먹이면 너무 좋겠죠. 많이 먹이면 좋겠지만 저는 이걸 먹였을 때 한 2달 내지 3달도 갔던 것 같아요. 그럼 2달이면은 한 200,000원 정도. 전 2 명이기 때문에. 2달 아니면 3달 정도 갔었을 때는 매달 드는 가격이 13만 원 정도, 14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간식도 보통 보면 뭐 과자 같은 거 몇 개 사도 1-2만 원 금방 나가더라고요. 근데 진짜 좋은 원료로 만든 영양소가 풍부한 이런 것들을 먹인다고 했었을 때 보약보다 너무 싸잖아요.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씩 보약도 많이 먹이는데 한 달에 10만 원 중반에서 20만 원 정도 된다면 너무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투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사실 좋은 거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거를 안 먹는 것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뽀로로 주스 보통 사면 1,000원, 2,000원 하는데 그런 거 전 안 먹였던 것 같아요. 대신에 이런 주스로 대체해서 많이 먹였었고 유다미 소다미가 요게 돌전이었던 것 같아요. 돌전에 보면 사실 쪼끔 살집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는 튼두주스를 안 먹었을 때예요. 살집도 있었고 통통했었었는데 보통 요새 엄마들이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좀 통통했었고 여기 소세지 팔도 보이시죠? 근데 엄마들이 크면 아이들이 클수록 살이 없어서 걱정하는 것보다는 살이 쪄서 걱정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유다미 소다미도 잘 컸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제가 먹였던 거는 돌쯤부터 먹였었고 지금까지 쭉 먹이고 있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누워 있는 사진인데 다리가 이렇게 자랐어요. 키가 큰 것도 있지만 다리가 진짜 많이 길어진 것 같아요. 저희가 영양이 꽉꽉꽉 들어가면 다리 길이부터 밑에서부터 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제가 느끼는 것도 있었지만 주변에 이제 그 엄마들이 저희 집에 와서 아이들과 같이 이제 목욕도 시키고 하다 보니까 진짜 다리가 길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느꼈지만 아이들이 다리가 긴 게 많이 느껴졌고 그리고 제가 느꼈던 거는 만 2 세에서 만 3 세, 지금 만 3 세가 쪼끔 지났거든요. 그랬을 때 부피 성장이 아니고 진짜 길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몸무게는 크게 많이 늘지 않고 위로만 쭉 자란. 근데 그냥 말라서 영양가 없는 그게 아니고 정말 단단한 느낌으로 진짜 많이 느껴졌었고 그리고 엄마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그 뭐지? 야채 과일을 많이 먹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과일은 보통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단맛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야채를 잘 먹지 않는데 유다미 소다미는 생야채도 너무 잘 먹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위에 잡채를 한다고 재료를 손질하고 있는데 당근을 그냥 이게 영상인데 영상이 제가 안 들어가서 캡처를 했어요. 당근을 그냥 간식처럼 너무너무너무너무 잘 먹어요. 그리고 밑에는 오이랑 파프리카, 색깔 파프리카예요. 이렇게 색깔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정말 생으로 너무너무너무 잘 먹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그전에 영유아 검진한 것도 있는데 그전엔 튼두주스 먹기 전이어서 제가 쓰지 않았고 2018년 11월 입사하면 이때가 돌 때쯤인데 이때부터 거의 먹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19년 12월 10일 1년 정도 지난 시간이죠. 그러면 유다미는 한 12cm 정도 큰 것 같고 1년에 소다미는 11cm 11.5cm 정도 큰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영유아 검진을 아직 못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 주변에서 키가 많이 컸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90 몇 센치가 되는 것 같아요. 재보진 않았는데.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키로 자라면 너무너무 좋은 것도 맞지만 저는 키가 크고 다리가 짧은 것보다는 키는 작지만 다리가 긴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정말 비율적으로 특히 여자들은 너무 그게 중요한 것 같아. 그렇게 잘 자란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이제 건강한 아이가
건강한 어른이 된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꼭 필요한 영양소. 그건 엄마가 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아빠는 열심히 돈을 벌지만 엄마들은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런 영양적인 게 채워진다고 하면 성장뿐만 아니고 면역도 다 채울 수 있고, 그리고 요새 문제가 되는 성저수지 예방도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진짜 건강에 따라서 건강한 정신까지 깃들 수 있는 그런 거로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그 건강 습관 데일리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미취학 아동용도 있고 그다음에 학령기 어린이용도 있더라고요. 이걸 체크해 보면 아이들이 어떤 건강 습관에 대한 거를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첨부해 봤거든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아는 부분까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부족한 준비 들어 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